네,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연수란 과연 뭘까요? 자연수는 인류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그런 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물들의 이제 대응시키는 사물들을 어떤 수라는 관념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자연수죠. 그러니까 뭐 나무가 세 그루 있으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세는 거죠. 그와 같이 세는 데서는 이제 어떤 그 구분이라든지 뭐 그런 좀 그 개념상의 발전이 이제 우선되어야 이제 그런 수 개념에 도착하겠죠. 나무는 나무끼리 같고, 그러니까 뭐 나무하고 돌멩이하고 섞어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걸 하나 첫 번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위가 있는 걸 두 번째라고 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이제 그런 식의 무작위적인 대응에 의한 어떤 넘버링의 방법은 이제 후대에 이제 시판론에 이르러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류가 체득한 그런 수관념은 그런 어떤 동일한 대상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에 인류가 뭐 동물생활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에 필요한 수는 이제 수관념은 매우 확대됐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위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수의 관념이 필요하진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열매를 따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뭐 그 어디 보다 많이 보관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두세 개에 불과하니까 이걸 자기가 뭐 뺏기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손에 꼭 쥐고 있다 그러면 뭐 몇 개 못 질 거니까 뭐 많아봐야 뭐 5개 5가지의 그런 뭐 수관념만 있으면 될 겁니다. 1, 2, 3, 4, 5 나머지는 많다가 되는 거죠. 고작 5밖에 안 되는 그 수관념을 가진 원숭이라면 대단히 좀 너무나 수준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지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을 한 개를 넣으면 정확하게 알죠. 2개를 넣어도 알 겁니다. 3개 넣어도 아마 그 개수를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렇지만 10개와 11개의 차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세서 그것은 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종전을 다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례로 세보면 10개와 11개의 차이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단계에서는 직관적으로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던 10개와 11개가 아니라 100만 개와 100만 1개의 차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동전 100만 개와 100만 1개를 각각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수라는 관념을 써서 세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구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수는 그와 같이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지상생활에서 처음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보다 더 잘 이용한다 할까, 뭐 그런 어떤 뭐 자연의 개조, 또 사회의 발전에도 그런 게 필요하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관념이 있어야 그런 어떤 뭐 집단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수의 이제 확장은 단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10개로 셀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관념이 아니라 상당한 이제 확장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것은 인류가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연수의 단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수는 보면 이게 자연수라는 느낌이 확 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나라 민족마다 그 고유한 그런 명칭들이 있죠. 그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다 그렇습니다. 근데 10을 넘어가면 이게 십진법 체계를 두고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외국어를 배워봐도 비교적 그런 편이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그건 뭐 조사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그 다음엔 열 하나, 열둘, 그게 십진법 체계로 해서 이제 매겨지는데, 아마 10가지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그런 수의 관념은 그야말로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관념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의 단위, 100의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도 그다지, 인류의 발전 수준이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어에서도 보면은, 10을 넘어가면 10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서 teen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참, 그쪽은, 12진법 체계가 좀 있죠. 10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니까,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부터가 이제 13, 14 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보면은, 수가 자연스럽게 획득된 수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이게 뭐 다루는 그 대상물들이 매우면 이제 집단이 커지면 매우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캤다. 그래서 그걸 뭐 무게를 탈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어떤 가마니 같은데 담아서 뭐 그런 걸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수 개념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개념을 동원을 해서 수관념을, 크지 않은 수관념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걸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감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보관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한겨울을 날려면 어떤 집단이 있다 그럴 때, 뭐 그런 걸 뭐 적절하게 보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큰 수관념이 필요했겠죠. 뭐, 천이나 만이나.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수가, 어떤 대상물이 있을 때,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관념이 1대1로 대응이 되어서 이제 그런, 자연수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 자연수를 이제 우리는 이런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관념 그 자체는 아니고 이제 수의 표기죠. 표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게 뭐 소가 있다 그러면, 소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물로서의 소를 지칭하는 그런 이제 관념을,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걸 내가 소라고 이렇게 쓰면 그것을 이제 문자한 거죠. 시각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연수의 시각적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각적인 표현. 시각적인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것은 이제 보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이제 연산의 편리성,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가 문자화되면서 비로소 많이 발전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예를 들어서 234 더하기 뭐 576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화함에 의해서 또 이제 십진법의 그 진법 연산의 편리함, 그런 것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자, 시각적 표현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234 더하기 576이 얼마냐 하면 그런 걸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 시대나 이럴 때는 수의 문자화된 표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수학자들 말고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십진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 수표기법 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대수학이
그 그리스 로마에서는 좀 늦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 계산 능력은 정말로 탁월한 수학자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죠. 문자적인 표현이 없는 수 계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생들이 쉽게 하는 계산도 그때 당시에 수학자들에게는 대단한 난제였죠. 뭐 더하기 빼기야 뭐 좀 그렇다 쳐도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초등생이 뭐 훨씬 뛰어나죠. 그것은 뭐 그때 그 사람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를 관념화된 개념화된 수를 문자화하고 그 문자화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계산에 편리하게끔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만 생각하면은 십진법 같은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연법칙을 따진다라든지 뭐 그럴 때는 지술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수의 표기법이 필요한 거죠. 치수하면서 밑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수의 관념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죠. 뿐 아니라 그런 수관념이 나타남에 의해서 또 인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더욱더 발전된 과학 문명 또 인류의 힘이 그렇게 또 커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또 필요했던 것이 수를 문자화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십진법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